자, 두 번째 시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장님에게 월급을 드려라. 자, 그런데 우리 앞 시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의 재무적인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기에 강한 소상공인과 그렇지 않은 케이스를 비교를 해봤죠. 그 위기에 강한 소상공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사업소득과 가계소득을 분리를 해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장님에게 월급을 드리자, 이 얘기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사업자금과 가계자금 분리에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다른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통장 쪼개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서 비상예비자금을 좀 더 모으고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금과 가계자금 왜 분리를 해야 되나 여기서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시작을 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그냥 한번 생각을 자유스럽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를 왜 분리를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거 분리가 잘 안 되던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가게가 급해지면 그렇죠. 집에서 쓰는 돈도 일로 그렇죠. 갔다가 일로 갔다가. 예, 맞습니다. 우리 옆에 분은 어떠십니까? 소비가 네.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네. 알아보려고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들. 사실 이게 이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익숙하진 않아요. 근데 왜 나눠야 되는지를 먼저 보게 되면요. 자, 먼저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 자료예요. 2017년 자료인데 이게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기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 소상공인 분들 가계대출을 받는 분들 당연히 많으시겠죠. 근데 그 가계대출을 받으셔서 생활자금과 사업자금을 혼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첫 번째, 이 두 개의 자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내가 사업체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사업자금, 이거는 이제 사업자금의 성격이니까 말 그대로 사업으로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이 가정에서 쓰시는 그러한 목적의 돈은 다른 용도로 또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업자금과 가계자금은 용도가 다른데 섞이게 되면 아주 복잡해져요. 두 번째로 이게 섞여버리게 되면 내가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혼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경제는 괜찮은데 내가 지금 사업하다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 사업 적자가 가계 적자로 전이가 될 수 있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자금하고 가계자금은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뭐 구체적인 방법이 혹시 예, 있을까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업 수익에서 사장님 월급 부분을 떼내는 거죠. 그래서 사업 수익 부분은 이 회사라든가 어떤 보면 사업체 요거를 이제 성장하고 유지시키는 데 필요하겠죠. 여기에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본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또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럼 이 예. 사업주의 월급을 책정할 때 예. 이제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죠? 월급 책정할 때 좀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자, 일단 중요한 부분은요. 사장님들이 월급을 책정을 할 때 이 소득 비율이 아니에요. 즉 일정한 금액, 뭐 내가 얼마를 벌었으니까 그 소득에 따라서 얼마를 드린다 이 의미가 아니고 일정 금액을 일정한 시기에 월 1회 정해진 일자에만 지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월급 금액을 정할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통계 자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 이런 것들 혹은 뭐 우리 선생님들이 현재 어떤 그 가계부 상태라든가 사업 규모 다르시잖아요. 이런 것들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기본급만 지급하시면 가장 좋은데 만약에 성과급까지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벌어들인 사업 수익의 한 몇 프로 정도를 여기에 추가로 성과급으로 넣겠다 이런 비율로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요 월급을 책정하는데 좀 기준이 되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고 계시는 자료가 어떤 거냐면요. 이 2021년 1사분기에 근로자들 말고 근로자 외 이 분들의 그 소득 지출 현황인데 4인 가구 기준입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한 567만 원 정도가 되는데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장님들의 월급을 정하실 때 참고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한번 적용해 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아까 선생님 통장 쪼개기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통장 쪼개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요. 일단 세 단계가 있습니다. 통장을 급여 통장, 그리고 지출 통장, 비상자금 통장 세 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급여 통장의 경우에는 내가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있으실 거예요. 요거는 자동 이체를 거시고요. 그 다음에 지출 통장의 경우에는 이 생활비 같은 거 주로 요런 지출들을 그 소비 지출이 되겠죠. 이 소비 지출을 그 여기에 이제 그 이것 통장만으로 이제 쓰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체크카드를 연동을 시키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자금 통장은 비상시에 필요한 지출을 위한 비상금을 마련하는 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통장 세 가지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이 통장 쪼개기 1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꿀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잘 활용하시면 아주 좋고요. 자, 그 다음에 2단계는요. 일단 급여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급여가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 지출로 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 요거는 무조건 다 나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른 통장들, 지출 통장이라든가 비상자금 통장으로 일정 비율의 돈을 이체를 시키는 거죠. 자, 3단계. 3단계는 지출 통장이나 급여 통장에서 내가 쓰고 남은 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 돈을 전부 다 비상자금 통장으로 이체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지출 관리를 잘 하면서 동시에 그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지출 통제 시스템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정말 이렇게 하면 내 자금의 흐름이 금방 읽힐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지출을 통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요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앞서 우리가 잉여자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잉여자금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비상예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비상예비자금 굉장히 필요한데 왜 필요할까요? 우리 이명규 선생님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사업하다 보면 위기가 그렇죠. 닥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위기를 예. 대처해야 그렇죠. 될 최소한의 예, 맞습니다. 어떤 안전장치. 예, 그렇죠.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비상예비 자금이 예. 가정에서 쓰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러면은 뭐 사업할 때나 가정에서 갑자기 이렇게 큰 그렇죠. 돈이 들어갈 때 맞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에서 다 필요한 거죠. 일단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나갈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소득 감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거 코로나 같은 코로나. 것들이. 예. 만약에 그런 걸로 정부가 거리두기를 한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나중에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날벼락과 같은 거죠. 이런 상황을 위해서 이 비상자금이 필요한데 자, 문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대표님 같은 경우 만약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돈이 나갈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 자금을 융통을 하실 건가요? 저거를 준비를 안 했다면 대출밖에 답이 그렇죠. 없죠. 그게 아무래도 그러실 거고. 우리 이명규 선생님은 어떠실까요? 대출이나 뭐 주변 사람에게 예. give me the money.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정말로 돈을 융통을 해야 되죠. 이게 정말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출을 추가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을 해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 가정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것보다는 비상 예비 자금을 마련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예. 얼마 정도가 예. 좀 적당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얼마일지 정말 기준을 정해야겠죠. 자, 보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월 지출에 한 3배에서 6배 정도, 요 정도가 있으면 가장 적정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디에 모으느냐? 모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권회사 보시면은 CMA 통장이 있고요. 은행에 또 파킹 통장이라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좀 이자가 많은 통장들이에요. 이런 통장에 바로바로 넣으셔가지고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럼 또 중요한 거, 어떻게 모을 것인가? 아주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적금처럼 모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통장 쪼개기를 통해서 급여일 이후에 남은 짜투리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만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 예비 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비상예비자금 정말 필요하겠죠. 불확실할수록 비상예비자금의 가치가 아주 커진다는 거 우리 선생님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